여러분이 없다면 학교도 없고 학교 생활 규정도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학교 생활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가진 만큼 언제든 개정을 발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시 학생자치연합회 아르테에서 이런 학교를 원해요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를 원해요라는 프로젝트는 전주시 학생분들께 개선되기 바라는 각 학교의 문제점과 관련된 사연을 받아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계시는 전문가분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영상을 게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인터뷰를 함께 해주실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계시는 하늘빛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학교생활규정과 학생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하늘빛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 저희가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생의 예산 편성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학생들에게는 학생의 예산을 주체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권한이 기본권으로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예산 편성 운영권 보장은 저희 센터에서도 아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예산 편성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회는 다양한 학생 자치 활동과 행사를 계획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대략적으로 필요한지 간략하게 연간 계획을 세워서 담당 선생님께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학생자치 업무 담당 교사가 요청할 때에는 학생자치 예산을 계산급으로 지급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나중에 카드 영수증을 한꺼번에 증빙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의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법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의 예산과 관련된 법적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8조에는 자치활동의 권리에서 학생자치조직이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법적 규정은 아니지만 어떤 편성 운영 지침이니까 이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침에도 학생 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이 1%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학교 운영비 1% 이상으로 편성을 하지 않는다면 학교 측에는 어떤 불이익이 가할 수 있나요? 몇 년 전부터 학교 현장으로 계속해서 안내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재무감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의 예산을 1% 미만으로 편성을 한다든지 혹은 너무 적게 사용해서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에는 감사를 통해서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학생의 예산 사용과 관련된 의견은 학생들이 어떤 분에게 전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학생들의 예산 편성 운영권을 보장하는 것은 학생 자치 업무 담당교사, 더 나아가서 관리자 등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학생 자치 업무 담당교사는 학생의 임원들의 어떤 요구를 단순히 반영하는 그런 수동적 역할에서 좀 벗어나 학생들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계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학교들에서 예산이 부족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학생의 예산을 보충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학생 자치 활동을 운영하느라 조기에 학생의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거나 혹은 또 예산을 더 사용할 만한 그런 학교 행사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면 업무 담당 선생님과 그리고 또 행정실 선생님께 예산 사용의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학교 사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예산 배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요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연초에 우리 학교 학생의 예산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규모 있게 그에 맞춰서 학생의 행사를 계획하는 등 계획성 있게 사용하려는 노력이 우선 수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연에 대해서 좋은 답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학교 생활 규정에 관련된 사연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생활 규정을 재개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또 절차 중에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나요? 일단 학생 생활 규정이냐 학교 생활 규정이냐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명칭이 학생 생활 규정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교육청에서는 학생 생활 규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학생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 모두의 생활에 관한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공식적으로 학교 생활 규정이라는 그런 표현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 학생 의견을 실제로 수렴하는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에서는 학생이 학교 생활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항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 생활 규정의 재개정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 생활 규정을 재개정하는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에서 먼저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에서 학생위원회 비율은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생활규정 담당 교사는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서 학교생활규정안에 반영을 하고 몇 번의 수정 절차를 거칩니다.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안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또 거쳐서 통과가 되면은 확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생활 규정이 인권하고 연관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학생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학생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좀 처리하는 그런 절차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벼운 사안인 경우는 민원 신청인과의 그런 인권 상담을 통해서 해당 학교 및 교원에게 다시는 그런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고요. 학생 인권 침해가 명백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학생 인권 침해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학생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사를 빨리 해야 될 정도로 사안이 긴급하고 위중한 경우에는 인권 옹호관 직권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누가 도와주냐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또 이 학생인권조례에 정답이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7조에는 학생이 상담과 조사 및 청구권을 가진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즉 학생을 비롯해서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42조에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역할, 이어서 제43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권교육센터의 장인 학생인권옹호관뿐만이 아니라 인권교육센터에 재직하고 있는 조사관, 업무 담당 장학사, 교사 등 여기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만약에 인권 문제로 학생과 교사가 충돌할 시에는 학생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사실 내가 모르는 관계에서보다 아는 관계에서 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인권 문제는 명확하고 단정적으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교사가 인권 침해 문제의 가해자이고
학생은 피해자이다라는 그런 단순한 프레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떠한 권리와 어떠한 권리가 충돌하는지 면밀히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변화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인권 문제의 양상이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있어요.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현재 이렇게 복잡해지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배워가고 인권의 흐름을 배워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교사 입장에서 저도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인권 침해의 그런 상황이 명백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나의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생의 임원이신데 학생의 임원인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행사를 자치활동으로 꾸려가는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인권이 잘 학교 안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감시의 눈으로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힘만으로 인권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저희 센터에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 규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어떠한 근거로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생회가 학교 생활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지만 본인의 학교에 아마 있는 그런 학교 생활 규정에도 그 학교 생활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가 학생, 교사, 학부모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학교도 없고 학교 생활 규정도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학교 생활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가진 만큼 언제든 개정을 발의하면 됩니다. 개정의 근거로는 반드시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인권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와 학생들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겠죠. 특히 여러분들은 학생의 임원이시므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 규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학생들의 대표로 개정을 발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